좋아요, 구독.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이 화물연대에 이어서 이 조선업계에서도 파업 소식이 들려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 3사가 공동 파업을 한다는 소식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이 크실 텐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짚어주신다고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 3사 파업에 대한 우려 소식인데요.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을 놓고서 조선업계의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전반에 먹구름이 들어진 상황에서 파업 리스크가 확산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 1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 현대미포조선 3사의 공동 결의 대회를 가지면서 7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내 조선 3사가 공동 파업에 들어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3사 노조는 오는 6일에 4시간, 7일에는 7시간 공동 파업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오는 13일 이후에는 전 조합원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번 파업이 11월 29일에 있었던 임금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촉발된 것입니다. 사측은 노조의 기본급 8만 원을 인상, 격려금 300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노조는 임금 10만 원 인상을 요구하면서 사측 제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노사는 올해 33차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사무중공업 노사는 각각 20여 차례 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선업계의 부담은 단지 이 이슈 때문만은 아니죠.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철강제 부족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 역시 조선업계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지만요. 중소조선사들은 물류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에 철강제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역대급 수주 잔고를 올리고는 있지만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 차질과 노조 파업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와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 3사의 합동 파업이 혹여나 앞으로 현대조선 3사의 주가 상승, 본격적인 개미털기가 아닐까 하는 우려감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코스피의 하락으로 동반 하락하는 그 차트를 그려주면서 파업이란 좋은 재료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보겠습니다. 현대그룹이 어떠한 방식으로 노조와 협상,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 테마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파업의 불씨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거 이슈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이슈는 조금 더 밝은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서서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 중국발 소식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중국의 대도시 방역 완화 소식에 소비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구원님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대도시 방역 완화 소식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중국 대도시들이 방역 봉쇄를 연이어 완화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 허브 광둥성 광주시정부는 지난 1일 하이주, 테너, 바이원 등으로 도심 9개구의 전면적인 방역 봉쇄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충칭 시정부, 허베이성, 성도, 스자장도 점진적으로 봉쇄를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베이징 차오양구의 일부 지역은 코로나19 감염자 중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의 자가 격리를 허용했습니다. 중국의 방역을 담당하는 수출란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좌담회에서 감염자 판정, 검사, 치료, 격리 등 방역 조치를 부단히 개선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며 경제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연우,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콜마,
토니모리, 에이블 ENC 등 화장품 테마 및 참 좋은 여행, 레드캡 투어, 노랑풍선, 롯데관광개발 등 여행, 면세점, 카지노 등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주 리오프닝 테마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분석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이슈를 바탕으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최근에 7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던 화장품 관련 주들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감 영향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화장품 용기 업체 연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장품 포장용기 제조 전문 업체 연우는 한국콜마에 올해 초 인수되었죠. 한국콜마의 22년도 매출이 역대급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연우의 주가 흐름도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연우의 주요 제품은 펌프용 용기, 튜브용 용기, 견본용 용기로 구분이 되고요. 국내 최초로 화장품 디스펜스 펌프를 개발하는 등 펌프형 튜브 용기 부분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내 매출처로는 화장품 시장의 독보적인 선두 그룹이죠.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이 연후의 매출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액은 2,870억 원으로 1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87%, 132%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연일 차트를 보시면 11월 29일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 상승 추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241평을 뚫어주면서 상한가를 혹시 또 기록해 주는가 싶었었는데 3일간의 상승분, 금요일 국내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주었죠. 화장품 섹터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연후의 상승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18,400원 부근 매물대 형성과 전일 241일평을 뚫고 내려온 모습, 거기에 단기 이평선 골든크로스 형성과 지금 현재 21일평 15,800원 지지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신다면 전고점 21,7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18,400원 매물대 형성으로 저항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연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입가 18,400원, 손절가도 자세하게 15,8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1,700원 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가격 전략까지 여러분들 잘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는데요. 준비해 주신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조금 전 이슈에서 중국 정부의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방역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때문에 많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화장품주를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이츠한불입니다. 이츠한불은 한불 화장품과의 흡사 합병을 통해서 생산부터 R&D, 마케팅, 유통까지 아우르는 종합 화장품 기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22년 3월 말에 기준 국내 19개 매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해외에는 총 14개의 단독 매장을 보유 중입니다.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체 네오팜을 주요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화장품 업계 매출과 이익은 적자를 지속 중이었지만 이츠한불은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154% 상승을 하면서 영업 손실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흑자 전환으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츠한불의 차트를 보시면 전고점 21,000원과 전저점 13,850원, 그 중에 중간 라인 17,500원이 진입가 부근으로 매력적이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 전고점 2950원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죠.
다만 121위평에서 저항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해 보고요. 11위평 다음 지지선에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은 어닝 시즌이 끝나가는 시점에 더 이상 연준발 메시지까지 나오지 않게 된 상황. 그리고 외부의 지정학적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 완화, 또 시위 상황 변동성에 대한 예의주시를 한다면 말이겠죠. 중국 관련주들 14일 연준의 금리 결정 전까지는 상승세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보면서 이 점 유의하시면서 종목 대응하시기 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과 더불어서 오늘 두 가지 종목 만나봤는데요. 연구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금요일 미증시는 견고한 고용 보고서 결과의 여파와 달러와의 강세, 금리 상승에 따른 반도체 등의 기술주 중심의 매물이 나오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 완화 기대감으로 인한 시진핑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반도체 업종의 낙폭이 축소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코로나 관련주들의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종목 외에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수혜받는 기업들도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그 관련주들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진핑 주선의 발언이 없기 전부터 꿈틀대기 시작한 리오프닝의 관련 주들이 이번 시 주석의 발언만큼 얼마만큼 강한 모습 보여주는지 오늘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